지금 보시는 요 채비, 요 2단 채비가 가장 쓰기에 무난하고 단차가 적당했던 그런 채비입니다. 구독은 필수,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세요. 싫어요는 노노. 반갑습니다. 삼천포백서의 송정파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동안 쭉 갑오징어 워킹 위주로 좀 다니다가 오랜만에 이제 갑오징어 선상을 좀 다녀왔는데요. 나름 뭐 자작 채비 쪽으로는 뭐 이것저것 시도도 많이 해보고 뭐 채비법이든 매듭법이든 좀 나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저 이제 송정파파도 진짜 정신이 좀 이렇게 멍해지는 순간이 왔어요. 낚시하는 중에.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요즘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걸 많이 보시게 돼도 지금 이제 뭐 문어, 갑오징어 아니면 쭈꾸미 이게 막 동시에 같이 나오는 포인트들이 좀 많다 보니까 예전에 1단짜리 그냥 문어 채비가 아니라 2단 뭐 가지 채비가 됐든 2단 채비를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뭐 기성 채비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직접 자작 채비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채비를 준비를 해갔어요. 이게 원줄을 이쪽에 맨다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가운데 있는 부분이 T도래인 거는 하여튼 뭐 T도래는 아니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온 태클이에요. 이쪽에다가 따로 이제 핀도래 결착해서 요렇게 만든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주력으로 요즘 많이 쓰는 요거 이제 가운데다가 이렇게 이제 핀도래 하나만 달고 아래쪽에 이제 뻥도래라든가 이렇게 애기 달 수 있는 그게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뒤 이어서 이제 영상으로 직접 이제 보여드릴 굳이 이런 뭐 슬리브라든가 앞찾기 이런 자작 채비 도구가 없어도 이 경심줄 같은 경우는 100m에 한 1,000원 정도 하죠. 뭐 구입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요. 지금은 뭐 인터넷이나 이런 오픈마켓에 다 판매를 하기 때문에 요 경심줄을 이용한 가지 채비 만드는 걸 제가 이제 요 뒤에 영상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뭐 요것도 제가 좀 슬립으로 앞뒤를 찝긴 했지만 경심줄 10호 정도면은 그냥 일반 저희 뭐 클린치 노트가 됐든 그런 걸로 그냥 도래에 바로 그냥 매듭하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뭐 앞찾기나 이런 장비가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세요. 자, 제가 이렇게 채비를 요거는 이제 경심줄을 이용한 가지 채비인데 그냥 봐서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선상에서 낚시를 하다가 초반에 멘붕이 왔느냐, 힌트를 드리면 트러블이에요. 트러블. 이게 보통 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원줄에다가 이제 직결 채비를 많이 쓰세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할 줄은 아는데 이게 초보다 보니까 초보들은 웬만하면 최대한 채비가 물속에 있는 시간이 좀 길어야 한 마리라도 더 올릴 수 있는 확률이 또 올라가잖아요. 그렇다고 뭐 제가 선수들처럼 매듭을 막 빨리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자작 채비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다니는데, 제가 이제 그 인터넷 유튜브나 이런 걸 보고 뭐 채비를 여러 가지로 다 제작을 해갔어요. 한 5개씩 해갔는데 문제가 생긴 게, 뭐 저는 뭐 캐스팅을 뭐 이렇게 뭐 크게 많이 이렇게 하는 편도 아니고 배 밑으로 바로 채비를 내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경심줄이다 보니까 이 경심줄하고 이 애기 바늘하고는 트러블이 거의 없습니다. 걸려도 이게 이제 워낙에 이제 뭐 소재 자체가 뭐 일반 뭐 나일론 같은 그런 거기 때문에 걸려도 그냥 바로바로 빠져나와요. 일반 뭐 원줄, 합사 원줄 이런 거랑 다릅니다. 내가 이제 라인과의 트러블이 아니라 어디랑 트러블이 생겼냐면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도래 부분, 이 부분을 계속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유튜브나 이런 이제 동영상을 많이 참고를 해서 채비를 만들어 갔는데 간과를 했던 부분이,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위로 띄운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정확히 제가 이제 애기를 매달고 이제 보통 이렇게 막 하나하나 달아보면서 채비를 제작을 하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리가 생각외로 가까웠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캐스팅을 하든 이게 수중에서 채비가 이렇게 조류를 타는 과정에서 이 애기를 거는 게 아니라 이 핀돌에 이런 구멍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부분을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액션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입지를 받기가 힘들겠죠. 지금 요거는 제가 이제 수정을 다 한 겁니다. 제가 다시 기존에 만들어 뒀던 거 싹 폐기를 하고, 채소 보시게 되면 단차를 이 맨 밑에 도래에서 요 위에 가지채비까지 이 간격이 한 20cm 정도 되는 거예요. 제 한 뺨이 한 18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약간 넘기 때문에 한 20cm에서 한 21cm 그 정도로 했을 때는 위에 이제 미니 애기 하나 달고 아래쪽에 애기를 하나 달아도 뭐 다른 이런 뭐 도래라든가 이런 트러블이 생기지 않는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오늘 영상을 좀 준비를 했어요. 제가 이제 따로 이런 핀도레나 이런 거 자작채비 외에 있는 다른 제가 핀도레 여분이나 이런 걸 아예 챙겨가지고 다니질 않거든요. 배를 탈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순간 멘붕이 온 거예요. 가져온 채비를 다 해서 던져보는데도 두세 번에 한 번씩 계속 라인 이 트러블이 생겨버리다 보니까 잠깐 멘붕이 왔었는데, 그나마 이제 워낙에 예전부터 만들어 놓은 채비가 태클박스 안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중에 그나마 이제 단차에 무리가 없는 요런 형태의 채비를 만들어 둔 게 있어서 그걸로 그냥 다행히 이제 낚시는 잘 마쳤는데, 일단 저도 만들기만 하고 그러니까 어설프게 만들다 보니까 이 단차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최소한 이 자작채비를 만드실 때, 준비해 가실 때, 기성채비라면 이런 게 반영이 됐겠지만 자작채비 만드실 때 최소한 이 아래 1단에서 2단까지가 최소한 한 뺨 이상은 이격이 돼줘야 이게 애기가 이 아래쪽에 있는 핀도레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걸어서 생기는 라인 트러블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엔 경침줄 10호 경침줄을 이용한 가지채비를 만들겠습니다. 2단 채비 쪽에는 좀 작은 사이즈의 애기를 달 거기 때문에 14호 핀도레를 라인을 관통을 시켜서 한 중간 정도 부분에 이제 위치를, 중간 부분에 위치를 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도래 부분을 잡은 상태에서 두 개, 줄을 하나만 감는 게 아니라 이 두 개를 같이 그냥 이렇게 돌린다는 느낌으로 감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쭉 감아 주세요. 쭉 감아 주시고, 이게 새끼 꼬듯이 두 개를 같이 해줘야 나중에 이게 이제 가지 쪽, 이쪽이 좀 이렇게 가지런히 잘 나옵니다. 빈 공간도 없이. 이렇게 해서 쭉 감아 주시고, 제가 이제 요거를 만들면서 실수를 한 게 이쪽에 애기가 걸리고 나서 아래쪽 도래 부분이랑 간섭이 생기는 게 문제였어요. 일단 요 가지채비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그 핀도레나 이런 부분이랑 트러블이 없도록 단차를 잡아주면 요 2단 채비도, 이게 갑오징어나 이런 게 이제 좀 활성도가 떨어질 때는 아무래도 이 가지채비에 있는 게 더 애기의 움직임이 좀 더 자연스럽게 조리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이걸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길이를 뺐다라고 하시면 이 라인을 이제 두 개 이렇게 겹쳐 주시고요. 겹쳐서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두 라인을 돌리면서 둘, 셋, 넷, 그 다음에 다섯, 보통 짝수가 좋은 것 같습니다. 짝수가 이렇게 해서 이쪽에 이제 동그라미 있는 부분에다가 요 좀 아까 만든 그 부분을 올려주시고 천천히 양쪽을 당기면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경침줄을 이용한 가지채비는, 지금 제가 초짜다 보니까 아주 뭐 이렇게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가지채비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게, 이제 애기가 이쪽에 달린다라고 하면, 제가 기존 채비가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이 단차를 생각을 안 하고 이 아래쪽에 핀도레를 이쯤에 결착을 하다 보니까 캐스팅을 하거나 이게 애기가 움직이면서 도레를 걸어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비 움직임이 자연스럽지가 않고
입질을 못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한 어느 정도 단차를 좀 준 상태에서 이 부분을 커팅을 해주고 여기다가 이제 뽕도를 결착할 부분이랑 애기를 결착할 부분을 지금 요거는 이제 5호 핀도레입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제가 단차를 이제 안 걸릴 정도는 이제 잡아줬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다음에 슬립으로 찍어주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실제 수중 액션도 그렇고 캐스팅 시에도 이게 이제 걸리지 않는 이런 상태가 이제 됩니다. 이 정도 이제 단차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요 한 뭐 약간 한 뭐 5cm 정도 위에다가 이제 매듭을 해서 마무리를 해주게 되면 요 경침줄을 이용한 채비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시게 되면 이제 경침줄을 이용한 갑오징어, 문어 갑오징어 이제 2단 채비가 이제 완성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게 요 2단 채비 이 부분이랑 요 밑에 있는 이 단차가 지금 최소 한 뺨 이상은 되기 때문에 이게 도래 쪽에 트러블이 안 생기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요게 너무 짧아버리게 되면 캐스팅하거나 이게 애기가 수중 액션할 때 이 도래 부분을 걸어버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 이 바닥 뽕돌 단차에서 한 뺨 이상 이격을 시켜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너무 단차를 많이 준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보통 선상에서는 밑으로 바로 내린다라고 해도 조류가 있기 때문에 거의 라인이 사선이 되죠. 이렇게 따지면 바닥권에서도 실제로 얘기가 이렇게 많이 이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갑오징어 입질을 받거나 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어떤 쪽으로 아까 제가 이제 설명드린 처음에 보여드린 이런 일반 채비든 경침줄을 이용한 가지 채비든 최소 단차가 한 뺨 이상은 돼줘야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2단 채비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